자, 전 시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이제 3원칙이, 4원칙이를 할 때, 물론 이제 갈 수 있는 방위가 있고 못 가는 방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방위학은 그 구궁보다는 구성으로 어떤 그 주안점을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구성의 숫자의 상위, 의미하는 쪽에 그런 쪽에 취기 목적을 결부시켜 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해당 방위구에 위치한 구성의 오행과 부합되는 장소면은 더욱 좋다. 자, 이제 이건 그냥 뭐 우리가 구성의 상위를 다 아는 거니까 일백이면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이니까 맑은 물이 흐르는 곳, 그렇죠? 뭐 크게 보면 보통 이제 그 사찰 같은 데 보면 다 이렇게 약수터 물 뜨는 데가 있고 보통은 이렇게 산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 북쪽에서 출수할 수 있는 곳. 깨끗한 물이 현지 주변에 풍부하게 있는 곳. 그러니까 일백, 근데 그게 내가 하는 방위가 일백이다라고 하면 물이 일백에 그 물이 있는 방향, 깨끗한 물이 있는 방향을 겸해서 간다라면 좋다라는 거죠. 이 흙은 뭐 토의 의미가 있으니까 고향의 의미가 있으니까 고향, 여러 번 가보았던 곳, 뭐 대중들이 드나드는 곳, 뭐 이런 곳 괜찮습니다. 봐서 뭐 꼭 사찰이나 뭐 이런 명승고적 이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쪽 가서 친숙하고 따뜻한 곳, 즉 고향 같은 곳, 고향 같은 곳. 이로 만약에 내가 취기방위가 이흙토성 있는 쪽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은 당연히 해가 떠오르는 곳이고 밝은 곳이고 시끄러운 곳이고 그러니까 새로 막 개발된 관광지 목의 기운이니까 상쾌한 산림욕장 뭐 아니면 이렇게 정동진 뭐 해돋이 같이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곳, 다 그 모습이잖아요. 3의 모습이. 그런 쪽. 그리고 진기한 것, 이상하고 진기한 것이 많은 곳. 뭐 젊음과 신선함이 있는 곳. 글쎄, 젊음과 신선함이 있는 곳. 이거는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신흥으로 뭔가 이렇게 새롭게 그렇죠? 이런 곳으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일출을 볼 수 있는 곳. 상쾌한 산림욕장. 이 정도면 좋겠어요. 사록은 뭐 먼 곳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장거리, 원거리 여행 장소, 산림욕장, 3도 목이고 4도 목이니까 산림욕장 같은 경우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5는 이제 못 가죠. 5는 중궁이니까 600은 높은 거, 큰 거, 귀중한 거, 빛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재, 뭐, 보물, 국보, 유명한 절, 사찰,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있는 곳,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청와대 같은데 뭐 약수, 물이 나오나? 청와대 쪽을 방위가 맞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청와대면 딱 6에 맞잖아요. 그렇죠? 600 같은데, 그런데. 7은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변 또는 섬, 유흥시설이 많이 있는 명승지, 뭐 별장 등이 모여있는 부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파도 소리 들리는 해변이나 섬 같은데 7이 있으면 해변이나 섬 같은데 이런 쪽으로 취기로 갈 수 있으면 좋고 이제 800이 나와 있으면 요거죠. 이제 등산로가 있는 명산인데, 이게 800이 가다가 막히고 올라가거나 돌아가거나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땅끝, 가는 길하고 변화가 있는 곳, 현재 내가 진행됐던 곳에서 달라지는 곳, 그러니까 이런 땅끝 마을, 어떤 끝지점, 철도나 고속도로의 끝지점, 끝나는데, 뭐 이런 쪽으로 같이 겸해서 살펴서 가시면 되겠다. 9는 이제 뭐 문화적, 정신적, 기도,
뭐 화려한 곳, 뭐 무속 행사하는 곳, 굿당 뭐 이런 경우도 어쨌든 구의 의미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뭐 학교도 되죠. 학교. 예. 유구를 학교로도 보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곳이니까 봐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1에서 9까지의 구성의 의미에 맞게끔 그런 장소를 간다라는 겁니다. 가고 아까 이제 목적별 취기 중에 질병에 대한 목적도 있고 구성에 대한 목적도 있고 그래서 풍수지리학적으로 주산, 좌청룡, 우백호, 안산 등이 잘 갖추어져 기가 흘러 맺혀 있는 곳. 겨울에도 보면 양지 바른 곳이 그럴 수 있지만 산에도 보면 다른 데는 눈이 쌓여 있는데 좀 녹아 있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상이 길하여 혈이 있는 곳, 그리고 토질과 공기가 깨끗한 곳, 또 물이 감싸고 도는 성지, 해변가나 호숫가 이런 데는 좀 수심이 얕고 완만한 접경 지역 이런 데면 뭐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3원치기를 하거나 4원치기를 할 때 고려하시고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요 지금 오행치기법은 4원치기나 3원치기를 할 때 활용을 하셔도 되고 별도의 방법론이에요. 같이 방위학이나 이런 거를 목적별이나 구성의 의미에 맞게끔 해서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되고 별도로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토기법 같은 거나 제가취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이를테면 오행이니까 목화토금수에 따라서 취기법이 목기법, 화기법, 토기법, 금기법, 수기법으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목화는 당연히 이렇게 생장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기법이라고 하고 금기나 수기법은 음기법이라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양기법은 발전 및 명예 확산 목적, 음기법은 안정이나 뭐 재물 목적 이렇게 이제 일단 구분을 하고 자 수기법은 보통은 뭐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한 거 하기 귀찮을 수 있으니까 그냥 오래된 사찰이 있는 곳에 약수, 물뜰 수 있는 곳 이러면 거의 다 보편적으로 다 맞습니다. 수기법에 맞는데 굳이 구분한다라고 하면 수기법 시행의 입지 조건으로는 깊은 산속 북쪽에 두 골짜기 사이에 연기 어린 땅에 솟아나는 자연수가 있는 곳. 이런 곳이 있나요? 아니 근데 보통 보면 조금 산이 좀 깊대든지 높대든지 하면 이런 데는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렇죠? 있고 자연 및 인체에서는 감궁을 상징하겠죠, 그렇죠? 감궁을 상징하고 생기가 솟아나는 생명수를 의미한다. 여기 나와 있네요. 높은 산 깊은 계곡 사이에는 대부분 뭐가 있다? 사찰이 있다. 사찰. 방위만 맞으면 시간하고 방위만 맞으면 방향만 맞으면 장소는 수기법을 할 때는 사찰 같은데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수기법 시행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수기취기 요령은 지난번에 3원이나 4원치기 할 때 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에 지나서는 가면 안 된다. 그 시간 처음 그 착전에 그 전에 4원치기 할 수 있는 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120분 전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먼저 취수할 물로 손을 씻고 깨끗이 씻고 뭐 각을 하듯이 이렇게 3회를 씻어내고 내고 먼저 그 물을 내가 취수를 하는 거죠. 먼저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공통사항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취수를 하는데 1.8리터 우리 뭐 그 삼다수라든지 1.8리터인가 이게? 그렇죠? 그거 한 2개 정도 갖고 가서 취수할 때는 햇빛과 공기의 노출을 최대하게 자제를 한다. 취수, 취토할 때가 방식이 똑같아요. 마시지는 않지만 취토할 때는 이렇게 햇빛에 노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은 비닐봉지를 꼭 준비해 간다라는 거죠. 2-3겹 포장해서 포장해 놓고 취수구 가깝게 이렇게 취수를 하고 뭐 취수장에서 그러니까 시간은 2시간이지만 120분이지만 한 기본은 4시간 정도 미니멈 4시간 정도는 이렇게 머무는 거. 그럼 이제 4시간이면 거기 가면 뭐 소원을 주입을 한다. 그러니까 뭐
바램을 거기다 넣는 거죠. 아픈 사람은 병 낫게 해달라는 거고, 제복이 필요한 사람은 재물 좀 붓게 좀 해달라는 거고. 아니, 뭐 기원하는 거야. 그쵸? 그런 마음을 주입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절 신앙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 뭐 티가 안 나게, 이렇게 좀 올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좀 기운을 담는다는 의미로 소원을 비셔도 좋고, 치병, 무병, 개운, 이런, 성금 같은 거 마음이 동하시면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정성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정성. 사찰이 없으면 천지신명방위인 서북쪽방위, 건방위에다 놓고 임의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서원을 하고 기원을 한다든지. 그냥 굳이 이런 절차가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면 그냥 정갈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취수를 해오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내가 격과 식을 갖춰서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내 신앙적인 부분하고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하셔도 된다. 집에 와서도 있는 경우에는 신부를 모시고 있는 경우 신부 앞이나 선영, 아니면 건방 위에 상을 차리고, 일본이 신사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 중에서도 베트남을 가정집을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에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이렇게 관훈장상을 모셔놓은 데도 있고, 불상 모셔놓은 데도 있고, 조그맣게 다 모셔놨어요. 집에서도 조상들 사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 사람 약간 눈높이 조금, 손을 뻗어야 조금 달 정도 높이, 천장 이쪽에 이렇게 다 이렇게 단을 조그맣게 만들어놔가지고 항상 향 사르고, 조상들 영정들 있고, 자기가 이제 신앙 대상이 있으면 신앙 대상을 꼭 이렇게 저기가 이렇게 부처님 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혹여라도 그런 쪽이 있으면 하셔도 좋고, 아니면 취기의 목적이 사업에 관련된 경우 사업장이나 사무실 입구에 취수한 물을 좀 약간 뿌려놓는다든지, 취수한 물을 9일 동안을 먹는데 질병 치료 목적이면 하루 3번, 또 이렇게 운명 개선 목적이면 식전에, 그죠? 1일 1회. 이래서 9일 동안 1.8리터짜리 2개라는 거는 9일 동안 구성이니까, 9일 동안 내가 취수한 것을 맞을 수 있는 물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해보니까, 물론 한 번 먹을 때 양에 따라서 먹는 그 사람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2개 정도, 1.8리터 정도 2개 정도 가지면 충분합니다. 물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9일이 경과하면 생기의 효력이 없어진다. 또 본명성이 틀린 다른 식구들이 이 취수한 물을 복용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없다. 오히려 상극이 되면, 상극이 되면 좀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취기의 효험은 기의 본질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신념 여하에 따라서, 이를테면 취기한 기가 내 몸에 흡수되어서 소망이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운이 올 때도 몰아서 온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 법칙이 질량, 질량 총불변의 법칙 있잖아요. 이걸 말을 좀 험하게 해서, 그러니까 평생 떨 거는 다 떨고 간다라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H2O가, 기체가 됐다가 고체가 됐다가 액체가 됐다 이러는 게 다 그만큼이 형태나 형체만 바꿀 뿐이지 총량은 안 바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에너지로 내가 모으면 그러한 외기의 변화 현상하고 같이 맺혀져 가지고 그게 유형화돼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나는 운의 동태들을 이런 취기를 통해서 그 운의 작용력이나 속도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완전히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될 걸 되게 하고 될 걸 안 되게 하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취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아니 사람들이 이런 게 없으면 왜 기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갓바위에서 그 새벽부터 철장에 엿붙여가면서 그거 왜 하겠어요 그거. 그쵸.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일반적인 물리력이나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게 정신력이에요. 그런 기도력인 거고, 기도빨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대한, 원력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선을 넘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기도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거는 기운을 활용한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취기법은 오행의 본명성의 상생상효과는 무관하다. 258이 취수를 한다고 해서 취수가 본명성이 1이니까 토국수가 된다고 해서 그거는 본명성 258한테는 안 맞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말씀드린 거고, 수기법, 토기법은 신병치료나 난치병치료, 운명개선 이런 게 좀 좋고, 화기법은 연기를 바꾸자 할 때, 이건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수행하는 사람들. 이것도 아주 경지가 있어요.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도 있고, 나중에 이렇게 막 소지를 해서, 하여튼, 화기법도,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냥 이제 사경 이 정도만 얘기를 해놨는데, 각각의 법들이 이렇게 실제로는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 제가 큰 틀에서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금기법은 재운이죠. 재물운. 재물운을 좀 운용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궁은 인체의 중앙이고 성기에 해당하고 사찰에는 약수가 많고, 당연히 우리 그 전통적인 어머니들이 장독대 위에 정한수 올려놓고, 또 아니면 프랑스 루날드 영수, 여기는 나환자들 이런 데 많이 그런 곳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효험이 있다라고. 물론 실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별반 다른 약수하고는 특별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믿음 같은 게 같이 결부가 되고 결합이 되는 거지. 그건 신앙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효과가 없는 사람은 구성학으로 보면 움직이는 시기에 해당 방위가 적합치 않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충분히 상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법은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을 보편적으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게 수기법이에요. 수기법이고, 토기법은 제액을, 잡된 기운을 몰아내는데 최고의 방법이다. 최고의 방법.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중궁에 2, 5, 8이 들어오는 날, 여기에 화토진택법이라고 제가 별도로 소개를 해놨는데, 이렇게 수기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기를 할 때 토기법을 해도 돼요. 사원취기 하거나 삼원취기 할 때. 근데 별도로 내가 이러한 재난을 좀 예방하고 싶고,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을 몰아내고 싶다. 그러면 중궁에 2, 5, 8 들어올 때, 이렇게 진술충미일, 절기가 바뀌는 날, 절기. 그렇죠? 절기가 15일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절기가 바뀌는 날, 이렇게 이제 그쪽에 흙을 가져오는 게, 토기는 흙을 가져오는데, 피할 거는 뭐냐면 곤궁과 건궁, 이거는 귀문방이라 해서 이쪽 방위의 흙은 가져오질 않는다.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법 다음으로 효험 보는 취기의 주종이고, 자, 토기법은 오행의 중화기운에 속함으로 중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잡스러운 기운을 뭐 하는 효과가 있다?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재난을 예방하는 효과, 또 일어난 재난을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려는 효과, 뚜렷한 어떤 이유 없는 불운, 이런 거. 그러니까 재액 예방, 재난 소멸, 이런 거는 토기법을 실행한다라는 거죠. 수기법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피해야 될 거다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 묘자리, 절터, 옛날 전쟁터,
매립지 이런 거는 안 한다. 이런 때 취토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인적이 드문 산 속에 좀 이건 다 알죠. 이렇게 신령스러운 기운이 느껴지는 장소. 이런 데 가서 나무가 곧고 크게 자란 나무 근처. 그래서 땅을 50cm. 좀 참 파기 힘들겠죠. 겨울에는 안 되겠죠. 50cm 온 땅이 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50cm 이상 좀 파서 취토를 하고 여기 취토할 흙은 잡된 무리, 뭐 나무 뿌리라든지 이파리라든지 이런 것이 섞이지 않고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는 본래 깨끗한 황토나 백토나 이런 아주 이렇게 그 흙을 파보면 흙도 딱 보기에 좋은 흙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우리 문외한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흙이면 좋다라는 거죠. 그런 흙이면. 그래서 그 장소에서 애초부터 존재해왔던 흙이어야 되고 이렇게 황토가 좋다는 황토, 백토. 황토면 무난합니다. 뭐 흑토도 괜찮고. 근데 취토시 가급적 이제 산에 있는 경우니까 나무 뿌리 이런 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을 한다. 그리고 취토할 때도 취수 때처럼 수기법처럼 햇빛과 공기에 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검은 비닐봉지는 필수겠죠, 그렇죠? 양은 1홉 정도, 1홉 정도가 적당하고 많아도 이때는 한 대를 넘지 않는다. 한 대. 1홉이면 홉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이게 한 컵? 한 컵. 한 컵까지는 조금 적을 것 같고요. 적을 것 같고 한 대 정도. 한 대 정도. 이렇게 이제 1.8리터. 이 정도. 그래서 똑같이 나머지 형식은 먹질 않는다 뿐이지 취수한 거랑 비슷한 형태로 와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전이나 천지신명께 은염기원을 하면 좋고요. 환자의 치병 목적이면 베개 밑이나 침대 밑 이런 데나 이제 가재나 티슈 이런 걸로 좀 넣어두면 좋고 또 통증 부위를 직접 이렇게 가재에 싸가지고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시거나 뭐 학생이 있다, 수험생이 있다라고 하면 학력 향상이나 입시운 개선 이럴 때 책상 밑에 조금 놓거나 아니면 책상 밑에 놓고 봉지를 좀 열어놓거나 부적 쓰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 부적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주머니나 돈지갑 등의 소량을 좀 가지고 가거나 사업장에서 뭔가 이렇게 그 재난을 방비할 목적이라고 하면 양쪽 입구에 뿌려놓거나 그렇죠? 이렇게 굵은 소금을 추가해서 출입구에 이렇게 조그맣게 흙무덤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흙이 만약에 바람에 날려가거나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하면 좀 이렇게 가토 엎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승용차에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기 자리에 한해서 조금 나중에 청소는 해야 되겠지만 뿌려놓거나 아니면 뭐 책상 밑에 하는 것 같이 조그만 봉지에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열어놓는다든지. 이거 중요하죠. 주택 내에서는 모든 가족이 본명성이 축이한 방위와 상생의 관계일 때에서 한해서 3비방이라고 해서 현관, 화장실, 주방 이때 이렇게 조금씩 뿌린다. 현관하고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이래서 방제 효과를 가져간다. 이게 일반적인 토기법입니다. 토기법 258 진순축미열에 진순축미 1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화토 진택법이라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9일 동안 하는 거예요. 9일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루 암검 있거나 중궁에 들어가는 날만 빼고 9일 동안을 취토한 걸 가지고 열흘째는 그걸 모아서 이렇게 강이나 이런 데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원을 하고 본명성 숫자만큼 향을 피워서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기를 그 취토한 흙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